과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선명하고 생기 넘치는 색깔, 달콤한 향기, 풍부한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생각나실 겁니다. 대부분 과일을 건강의 상징이자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먹거리로 여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일을 많이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더 자주 듣게 되지요. 비타민, 식이섬유, 천연당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항상 좋은 것일까요? 모든 과일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무조건 이롭기만 할까요?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확실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50대, 60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몸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 없던 영양소를 소화하기 어려워지고 혈당의 급격한 변동에도 민감해집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물과 과일 속 성분이 미묘하게 충돌하면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 과일은 바로 그런 주의가 필요한 종류입니다. 평소 건강식으로 알려진 과일들이지만 의외로 조용히 몸속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을 앓고 있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이 과일들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어떤 과일이 매일 당신의 건강과 기분을 조용히 해치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끊었을 때 삶의 질이 얼마나 눈에 띄게 달라지는지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과일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익숙해서 위험을 쉽게 간과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자몽 겉보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과일이 있습니다. 선명하게 빛나는 과육과 입안을 톡 쏘는 상큼한 맛,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에 좋다는 인식까지.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자몽 한 조각이나 자몽 주스를 즐겨 섭취합니다. 그러나 자몽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주의해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데 필수적인 효소들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약물이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거나 반대로 약효가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몽 주스 한 잔이 고혈압 약의 효과를 2배로 증폭시키거나 심장 리듬을 조절하는 약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 면역 억제제, 항히스타민제, 불안장애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몽이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어요. 라고 놀라는 이야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자몽은 특정 상황에서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몽은 싱그러움과 위험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과일입니다. 그 이면을 알게 된 지금,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위협을 키워가는 과일이 있습니다. 자몽의 위험성은 단순히 약효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과일이 체내에서 약물 대사를 방해하는 과정은 며칠에서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축적되며 진행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균열이 누적되다가 결국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자몽의 영향 역시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수 씨, 올해 22살. 아직 젊고 건강하지만 몇 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건강 관리를 해오던 성실한 청년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신선하게 짜낸 자몽 주스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상큼한 맛과 건강을 챙긴다는 만족감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씨는 이상한 피로감과 잦은 어지러움,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를 단순히 바쁜 생활 탓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 결과 그의 혈중 약물 농도가 놀라운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이 체내에 과다 축적된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민수 씨의 식단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자몽 주스를 발견했습니다. 자몽을 끊고 일정 시간이 지나자 그의 증상은 서서히 사라졌고 약물도 정상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결과에서 이미 입증된 위험성입니다. 특히 한구울제나 만성통증 치료제처럼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자몽은 약효를 약화시키거나 때로는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주의하게 먹은 자몽 한 조각이나 마신 한 잔의 주스가 하루의 컨디션을 망가뜨릴 수 있으며 장기간 축적될 경우 약효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식단의 작은 부분까지도 신중히 관리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몽이 절대 나쁜 과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식품이라는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약물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돕는 다른 과일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2장. 두리안 강렬한 인상 속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두리안은 한 번 냄새를 맡아본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과일입니다. 크리미한 과육 덕분에 동남아시아에서는 과일의 왕이라 불리며 특별한 별미로 사랑받습니다. 그 독특한 풍미에 매료되어 일부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호화로운 과일이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두리안의 가장 큰 문제는 다량 함유된 황 성분입니다. 이 황은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술을 마신 상태에서 두리안을 먹으면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토, 두통, 어지럼증은 물론이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 심혈관계의 탄력이 떨어지고 약물 복용이 늘어나는 시기라면 이러한 조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혈압 조절제의 효과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두리안은 칼로리도 높습니다. 일반 과일에 비해 열량이 상당히 높고 당질도 풍부해 체중 관리나 당뇨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조각만 먹어도 하루 권장 열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향이 강해서 잘 안 먹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두리안이 건강식으로 오해되어 추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두리안은 분명 특별한 과일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함이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나이에 맞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왕의 과일이라 불리지만 모든 사람에게 왕관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유혹이지만 노년의 몸에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두리안은 그 독특한 향기와 진한 질감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과일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나이가 든 몸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주는 요소로 가득합니다. 특히 지방 함량이 문제입니다.
물론 지방은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두리안에 들어있는 지방은 양과 농도에서 일반 과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대사 기능이 느려진 노년층에게 이 고지방은 소화 부담을 주고 속쓰림이나 답답함, 심한 경우 구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체내 혈류 속도가 급변하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천이 오르는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런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가슴이 뛰는 느낌은 단순한 후각 자극이 아니라 체내 혈압과 순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당분 함량입니다. 두리안은 자연산 당분이지만 일반 과일에 비해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과 달리 두리안은 쉽게 과식하게 만드는 질감을 지니고 있어 대량의 당분이 짧은 시간 안에 혈류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는 장 기능이 약해졌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급락하며 에너지 붕괴나 어지럼증, 심할 경우 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은 씨, 올해 68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두리안을 풍성하게 먹은 저녁,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이 화끈거리는 이상 반응을 겪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다음 날 병원을 찾은 결과 혈당이 폭등하고 혈압도 급격히 상승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명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전형적인 두리안 반응입니다. 그날 밤 두리안은 지은 씨에게 특별한 음식이 아닌 몸의 경고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다는 믿음을 깨뜨리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소화기 질환을 가진 노년층에게 두리안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다른 과일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가벼운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리안은 누군가에게는 귀한 보양식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풍요보다 균형을, 맛보다 신중함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왕관을 쓴 과일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3장. 별 열매 빛나는 외형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있습니다. 별 열매 혹은 스타프루트로 불리는 이 노란 과일은 별 모양을 닮아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얇고 바삭한 질감과 상큼한 맛 덕분에 많은 이들에게 가볍고 건강한 간식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평범한 과일에 실증을 느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작고 사랑스러운 과일도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단단하고 반짝이는 껍질 안에 숨어있는 신경계의 그림자. 별 열매는 그 모양만큼이나 매혹적인 존재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단면, 상쾌하면서 깔끔한 맛, 손쉽게 들고 먹을 수 있는 크기까지. 보기에는 그 어떤 과일보다 무해하고 오히려 건강식으로 손꼽힐 법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 귀여운 과일 속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보이지 않는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별 열매에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천연신경독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독소가 신장에서 걸러져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장은 서서히 그 정교한 기능을 잃어갑니다.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어도 예전만큼 깨끗하게 독소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별 열매의 독소가 조용히 체내를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가 있거나 단순히 노화로 인해 신장 효율이 약해진 사람에게 이 독소는 혈류를 타고 천천히 중추신경계에 도달합니다. 처음에는 어지러움이나 약간의 피로감처럼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차 근육 경련, 방향 감각 상실, 심한 경우 발작이나 의식 소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모든 증상이 별 열매 단 한 개 또는 그 반쪽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증상들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과 달리 사람들이 쉽게 원인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별 열매를 원인으로 의심하지 않고 증상만을 치료하려 하다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 씨, 올해 72살. 그는 경미한 신장 질환이 있었지만 식습관을 잘 관리하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시장을 거닐다가 처음 보는 노란 과일을 발견했고 호기심에 별 열매를 구매했습니다. 그는 별 모양을 닮은 과일에 반해 일주일 동안 별 열매를 간식 삼아 꾸준히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어지럼증이 있었고 며칠 뒤에는 기억이 흐릿해지고 말이 느려졌으며 손끝이 떨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고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그의 신장은 별 열매에 포함된 신경독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고 독소는 뇌와 신경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별 열매를 끊은 후 그의 몸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노화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든 모든 사람은 별 열매를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지만 무엇을 피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별 열매는 반짝이는 외형과 달리 나이가 든 몸에게는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화려함에 속아 무심코 삼키지 마세요. 작은 과일 하나가 건강에 큰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내장, 체리모야 달콤한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복합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체리모야 또는 커스터드 애플로 불리는 이 과일은 부드럽고 크리미한 과육, 그리고 진한 열대 과일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촉감과 맛만 보면 자연이 준 건강식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기만 할까요? 이 과일의 숨겨진 면모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겉모습 뒤에 조용히 숨어있는 침입자.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을 가득 채우는 크리미한 질감, 퍼지는 달콤한 향기. 체리모야는 고급 디저트를 떠올리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자연이 준 선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운 과육 너머에는 나이가 들수록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이 있습니다. 체리모야 과육 자체는 적당량 섭취할 경우 대체로 안전합니다. 문제는 씨앗과 껍질, 그리고 잎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노나신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아노나신은 단순한 독소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경계를 서서히 마비시키고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아노나신이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 기억력 감퇴, 인지 능력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체리모야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 씨앗의 특성에 있습니다. 망고처럼 쉽게 눈에 띄는 씨앗이 아니라 부드러운 과육 속에 숨겨진 작은 검은 씨앗이기 때문에 무심코 씹거나 삼키기 쉽습니다. 씨앗이 부서질 때 나오는 미세한 독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독성 물질을 걸러내는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이 독소는 더욱 빠르고 깊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노출로 큰 이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조용히 신경계에 침입하여 운동 기능 저하나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왜 이렇게 졸릴까? 손끝이 왜 저리 탈까? 입안에서 쇠맛이 나는 것 같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경고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 미세한 경고를 놓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현우 씨, 올해 64살.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음식을 경험해온 그는 체리모야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빠져 매일 저녁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쉽게 피로를 느끼고 손에 힘이 빠지는가 하면 말을 하다 말끝을 잇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버겁고 간단한 계산에도 시간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사가 식습관을 점검했고 체리모야 섭취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단에서 체리모야를 제외한 후 현우 씨는 서서히 체력과 집중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열대 과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다행인 것은 체리모야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과일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바나나, 망고, 배처럼 비슷한 단맛과 식감을 지니면서도 신경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과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고 퍼즐을 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무엇을 피할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체리모야는 분명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과일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는 그 부드러운 달콤함 너머에 숨어있는 조용한 위협을 인식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 4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건강을 위한 이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좋은 기회입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더 깊이 있는 건강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미숙한 파파야, 생각지 못한 함정이 숨어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파파야는 흔히 천연보약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 소화를 돕는 효소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덜 익은 상태의 파파야는 그 순수한 이미지 뒤에 예기치 못한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의해야 할 과일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파파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라텍스 성분입니다. 미숙한 파파야에는 이 라텍스가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점막을 자극하고 소화기관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끝날 수 있지만 위장이 예민하거나 기존에 소화 관련 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쓰림, 식도통, 심한 위산, 역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회복을 지연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은 점차 민감하고 섬세해집니다. 파파야의 효소는 미숙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여 약해진 위장에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산 과다 증상이 있는 경우 미숙한 파파야는 병세를 악화시키고 치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텍스 알레르기의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신이 라텍스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목이 간질거리거나 부어오르는 느낌, 심한 경우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아보카도, 밤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라텍스 단백질과 유사한 구조 때문에 교차 반응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76세의 지연 씨는 평소 건강을 챙기기 위해 소화에 좋은 음식을 찾던 분이었습니다. 파파야를 알게 된 후 매일 아침 스무디에 넣어 즐겨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직 푸른빛이 도는 미숙한 파파야를 무심코 갈아 넣었습니다. 음료를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이 마르고 숨이 답답해지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기운이라 생각했지만 비슷한 증상이 반복되면서 병원을 찾았고 경미한 라텍스 알레르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연 씨의 사례처럼 평소에 알레르기 증상이 없더라도 미숙한 파파야는 누구에게나 불편함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완전히 익은 파파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 익은 파파야는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위험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작은 주의가 건강을 지키는 큰 평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익은 파파야는 라텍스 함량이 훨씬 낮아져 위장에 부담 없이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반면 초록빛이 남은 미숙한 파파야는 식단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행히도 소화에 도움을 주면서도 위험 부담이 적은 과일들은 많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 찐배, 천천히 익힌 사과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령자의 소화기관에도 무리를 주지 않고 부드럽게 소화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잘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어떻게 먹을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몸의 반응에 귀 기울이며 식단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장. 아키 열대의 달콤함 속에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아키는 따뜻한 열대 지역에서 즐겨 먹는 과일로 화려한 색감과 부드러운 질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 과일은 특히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아키에 함유된 천연 독소, 하이포글리신 때문입니다. 아키가 완전히 익기 전에는 하이포글리신 농도가 매우 높아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미숙한 아키를 섭취하면 단순한 소화불량을 넘어서는 심각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자메이카 구토병으로 불리는 이 질환은 극심한 구토와 오심을 동반하며 전신 쇠약, 근육 무기력, 급격한 저혈당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경련, 의식 저하, 심지어 혼수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민감한 노년층에게 이 독성 반응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아키 중독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일을 먹은 직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수 있지만 몇 시간이 지난 후 갑작스러운 복통, 구토, 어지럼증, 의식 혼란이 몰려오며 대처가 늦을수록 위험은 급속히 커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는 아키의 유통과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키가 여전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미숙한 과일이 조리되어 판매되기도 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섭취한 음식에 위험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아키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하이포글리신이 인체의 포도당 생성 기능을 직접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독성 물질은 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방해하고 그 결과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당뇨병이나 대사장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저혈당은 어지럼증, 혼란, 일시적 의식 상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낙상이나 골절 같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69세의 사원 씨는 이러한 위험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해외여행 중 지역 시장을 둘러보다 신선하게 조리된 아키를 접하게 되었고 현지 상인의 설명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그는 복통과 함께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은 후 그는 미숙한 아키 섭취로 인한 경증 하이포글리신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원 씨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은 한 조각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든 반드시 익었는지부터 확인할 겁니다. 아키는 단순한 열대 과일이 아닙니다. 섭취 방식과 숙성 정도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모험보다 신중함이 우선입니다. 그날 저녁 사원 씨의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멀쩡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아찔해지며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해질 무렵 그는 겨우 의자에 기대어 앉을 수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사실은 그가 먹은 아키가 완전히 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치명적인 하이포글리신이 남아있었고 만약 조금만 더 먹었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중독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노년층이 아키를 접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명확합니다.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철저히 숙성하고 조리한 것이 아니라면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 그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심코 먹고도 증상이 없었다고 해서 이 과일이 안전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치나 망고스틴처럼 비슷한 풍미를 가진 안전한 대체 과일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적절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이로울 수 있는 더 예측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6번째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지혜를 넓히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7번째 장, 리치의 이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장, 리치 달콤하고 육즙이 풍부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과일, 리치.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냉장 보관된 리치가 상쾌한 간식으로 인기를 끕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수한 열대의 선물 같지만 이 과일 역시 예상치 못한 위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리치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혈당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고령자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리치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 포도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에게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어지럼증을 넘어 실신, 방향 감각 상실,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은 리치 섭취와 설명되지 않는 저혈당 사례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없이 리치만을 섭취하면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듯 보일 수 있지만 몇 시간 후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이나 혼란, 심지어 의식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리치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이들 약물의 효과를 증폭시켜
혈당을 위험할 정도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치 섭취에 따른 위험은 단순한 혈당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자연 독소가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력이 약하거나 끼니를 걸렀을 때는 이 독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부작용이 더욱 빠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리치를 건강 간식으로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적당량만 섭취하고 식사를 거르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대사와 해독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리치에 포함된 자연 독소는 간에 부담을 주고 혈당 조절 시스템까지 교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리치 섭취와 관련된 급성 질환 집단 발생 사례가 보고되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년층에게서 위험성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독소의 문제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되지만 정작 그 원인이 리치였음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72세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과일을 좋아했던 그녀는 싱그러운 열대과일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작은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거른 차에 리치를 한 그릇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서 손끝이 떨리고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흐릿해지고 집중이 어려워졌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증상이 며칠 뒤 반복되었고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은 끝에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복에 섭취한 리치가 혈당 급강하를 유발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수진 씨는 식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리치를 반드시 식사 후에만 소량 섭취하거나 아예 다른 과일로 대체했습니다. 그 결과 예전의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는 노년기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리치는 반드시 식사 후에 소량만 섭취해야 하며, 특히 당뇨병이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리치 섭취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달콤함을 즐기고 싶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한 풍미를 가진 망고, 바나나, 멜론 같은 안전한 과일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올바른 시기와 적절한 선택만으로도 에너지, 집중력,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과일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하나 탐험해 왔습니다. 영상이 끝나가는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중 어떤 과일이 가장 의외였나요? 건강에 좋다고만 믿었던 과일이 알고 보니 노년기 건강에는 오히려 조심해야 할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다소 충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과일을 멀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 음식이 노화한 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복용 중인 약물과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과 적절히 즐길 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7가지 과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이 과일들 중 하나를 섭취한 뒤 이상 증상을 경험한 적은 없으셨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승부는 무엇을 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식단의 조정 하나, 습관의 미세한 수정 하나가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근거로 신중히 선택하고 나 자신을 위해 그 선택을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추측하거나 떠도는 이야기만 믿지 마세요. 전문가에게 직접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 한 번의 질문이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될까 하는 의심이 들어도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중 하나라도 다음 식사 앞에서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배웠다면, 또는 들은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느낀 변화, 실천해본 경험, 또는 떠오른 작은 질문 하나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과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으로 자신을 돌보는 일을 미루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